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현지에서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부양책 소식이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제 금요일까지 나오는 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일요일에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요. 다우지수는 0.41% 내렸고요. S&P 500 지수도 0.35%, 나스닥 지수는 0.07% 하락을 했어요. 네,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부양책이 참 지루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의회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단기, 초단기 이 예산안을 통과를 해서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해서 이 협상을 해야 된다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날 이 부진한 증시 분위기 속에서 테슬라는 무려 6%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바로 이제 월요일부터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죠. 이제 편입을 앞두고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이제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지 마켓워치 통해서 함께 살펴보실게요. 자, 제목부터 보시면 Buying Tesla Stock, 테슬라의 주식을 매수하고 있나요? Here's what one analyst says ahead of S&P 500 edition. S&P 500 편입을 앞두고 한 전략가가 한 전망에 대한 그런 기사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월요일부터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고요. 이제 원래 S&P 500 지수 편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루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테슬라의 엄청난 큰 규모 때문에 전례 없는 그런 행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제 보시면 주가는 5.96%나 상승을 했고요. 이제 테슬라는 편입이 되자마자 6번째로 규모가 큰 회사가 되고 지금 시가총액은 6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오늘 마감 가격에 따라서 이제 테슬라 S&P 500 지수에 편입되는 비중이 결정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 비중 확대에 나서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급등세를 나타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 유명 전략가인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 이 전략가의 조언을 살펴보시면 자, 기업들이 S&P 500 지수에 편입되기 전에 그 강세를 나타낸 편입 전에 그리고 편입 발표가 난 후에 큰 강세를 나타낸 전례는 많지만 편입 후에 이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그런 전례는 많지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월 초에 발표될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엄청나게 놀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12월 21일까지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 시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경우들을 살펴보시면 2010년 이후로 S&P 500 지수에 편입됐던 50개 가장 규모가 큰 이런 기업들을 봤을 때 S&P 편입 발표 전에는 시장 수익률을 강하게 상승했고요. 그리고 발표가 나온 후부터 이제 발표가 될 때까지도 시장 수익률을 3% 상회했고요. 하지만 이제 발표가 나온 후에는 완만하게 시장 수익률을 하회했다고 합니다. 이제 편입이 된 후에 6개월 후에는 1.7% 평균 내리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해요. 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6개월 동안만 230% 올랐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뭐 700%나 올랐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이제 테슬라가 S&P 500에 조인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인덱스 트래킹 펀드, 이제 뭐 ETF 이런 데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이 지나고 나서 트레이더들의 이런 그 기관 투자자들의 리포지셔닝도 진행이 될 거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거 외에도 지금 테슬라의 오늘 이 소식 말고 또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제도 제가 간단하게 전해드렸는데요. 그 S&P 글로벌 레이팅스가 테슬라 이 회사채 등급을 BB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이제 B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등급 채권에서 2단계 낮은 그런 수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매우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한 것도 지금 테슬라의 아주 큰 호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제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연준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 요거를 연장을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연장을 거부한다고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지금 공화당에서
요 내용을 부양책에 넣자고 해 가지고 지금 또 마지막으로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왜 넣자고 하는 거냐, 이제 새로운 행정부 자금 조달이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폴리티코가 이제 부양책 이날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했고요. 맥코넬 같은 경우에는 임시 이 예산을 통과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금요일까지 나오기는 이제 물 건너간 거죠. 자, 그리고 이날 연준 인사들의 좀 발언이 있어서 눈길을 끌었는데, 댈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명백하게 회복을 할 경우에는 뭐 내년이라도 테이퍼링이 가능하다, 이런 반응을 했고요. 이런 발언을 했고요. 골드만삭스는 최근 엄청난 강세를 나타내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굴이랑 그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게 놀랍다. 금과 같이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공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이 소식도 최근에 자주 전해드리는 소식인데, 르네상스 매크로가 IPO 시장이 너무 과열돼서 증시의 버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고요. 자,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는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실적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원들 뭐 안전, 이런 코로나 때문에 안전 그 방역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너무 늘어나서 수익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5.71%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증시를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CNBC 기사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네, 커먼웰스 파이낸셜 네트워크의 브래드 맥밀란 CIO의 발언인데요. 이번 주에 나쁜 소식은 이 third wave, 그러니까 코로나 3차 파동이 더 안 좋아진 거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한 경제 데미지가 쌓이고 있는 것,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제 코로나 소식은 뭐 계속해서 미국은 입원율, 사망자율, 그리고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지금 최고 기록을 내고 있다는 이번 주 정말 수치가 안 좋았고요. 그런데 좋은 소식은 이제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이 성공하기 시작했고,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제한 조치 같은 게 좀 효과가 있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연방 정부가 부양책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것이 주요한 그런 위험 요인들을 상쇄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네, 그래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일요일에는 어떤 종류의 부양책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주말 내내 좀 유의 깊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